자, 저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이 이제 13주 차인데요. 저희 지금 주차가 아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도 수업은 계속해서 있어서 14주, 15주 차 계속해서 하고요. 제가 필요하다면 16주 차에 별도의 모임을 해서 수업 형태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서베이라든가 뭐 시험을 보는 시험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간단하게 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희 턴 프로젝트 원래는 중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최종 발표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오늘 바로 최종 발표가 되겠고요. 혹시 지난번에 그 코멘트 들은 걸 기초로 해서 더 발전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도 여러 번 발표 자료를 뭐 한두 개만 보고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로 발표 시작을 하면서 하겠고요. 오늘도 지난번 그 중간 발표 때 그 멘토링 해주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오늘 같이 해주십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간단히 좀 우리 학생들한테 인사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하여간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준비한 것들 유감 없이 잘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거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 공유를 여러 참가자가 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제가 하나 제가 여기 한글 파일 요거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거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평가에 대한 거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턴 프로젝트에 대한 거를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저한테 오늘 자정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이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하고 학번하고 이름 쓰시고 뭐 사실 이제 조명은 별로 이건 이제 상대 내가 평가하는 조명인데 뭐 조명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프로젝트명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성, 문제 해결 방법, 발표 설득력, 전반 평가로 네 가지에 대해서 하고 여기는 코멘트에 대한 내용을 쓰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에 주제 적절성이라든가 문제 해결 방법, 발표, 설득력에 대한 거는 100점 단위로 쓰시고요. 그래서 전반 평가에 대해서는 A, B, C로 평가를 하십니다. D는 없습니다. 그래서 A, B, C에 대한 걸 하실 때 자신인 것도 포함을 해서 평가를 A, B, C를 매기시고요. A 한 개조, 그다음에 C 한 개조, 나머지는 B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 중간 평가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학년하고 이렇게 학과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고 거기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해서 평가를 하시고 그 내용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발표에 대한 순서를 했었는데 오늘 발표도 제가 순서를 그냥 4학년부터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오늘 그래서 이석희 씨, 그다음에 이근성 씨, 이석희 씨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권범준 씨 3학년 하고요. 그다음에 이근성 씨하고 정현우 씨, 뭐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대표님 네. 저기 이석희 씨 그 파일은 열리십니까? 예, 아주 잘 열립니다. 그래요. 이근성 씨 거 이메일 저기 TP 자료만 안 보이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석희 씨부터 우리 발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할까요? 화면 내가 전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놨걸랑요? 동시에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거기 화면 공유에서 보시면 안 넘어가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아, 예, 됩니다. 네, 그럼 네, 전체 보기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체 보기로. 그냥 네, 잠시만요. 처음부터. 음. 현재 슬라이드 뭐? 오케이.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 발표를 준비한 이석희라고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로는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해 말에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2020년 9월 차량 판매 대수 대비 2021년 9월 차량 판매 대수는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36% 정도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의 생산 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진이 높은 차를 우선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영업이익을 높일 수는 있었지만 이러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어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더 많은 공급 부족 사태를 미리 대비했었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반도체 공급 부족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의 영향을 덜 받은 테슬라 회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언제 또 생길지 모르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공급 부족의 첫 번째 원인은 수요 예측의 실패입니다. 코로나19 현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판매 감소를 예상하면서 반도체 주문량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수요가 급증한 가전업계로 감소된 반도체 주문량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신차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 예측이 빗나갔고 그 결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공장의 정의는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ICT, 즉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을 뜻합니다. 즉 기획, 설계 단계에서 가상 공간에서의 제품 제작 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간을 단축시키고 맞춤형 제품을 개발합니다. 생산 과정에서는 설비, 자재, 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하여 다품종 대량 생산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설비 효율을 제고합니다. 유통 판매 과정에서 생산 형향에 맞춘 실시간 자동 수발주를 통해 재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데이터까지 저장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수요 예측 실패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원인으로는 차량용 반도체의 낮은 마진입니다. 먼저 차량용 반도체는 AI나 스마트폰용 반도체와 비교해 부가가치가 낮은, 즉 반도체 회사에서는 마진이 작은 사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는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현재 쓰이는 12인치 웨이퍼에 비하여 2분의 1 수준의 반도체가 생산되어 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인치 웨이퍼의 제조 장비에는 90에서 180 나노미터의 구형 제조 공정이 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전자는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를 꺼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공급사들 또한 8인치용 장비의 신규 개발이나 공급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최신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설비인 것이고, 이렇다 보니 다른 반도체보다 높은 안정성과 신뢰도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 증설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를 차량용 반도체를 12인치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2인치 웨이퍼를 활용한다면 별도 증설 없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몇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들은 기존 8인치에서 12인치 전력 반도체 공장을 신축 및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 가까운 8인치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에 가까운 12인치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종의 동일한 차량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등의 전략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의 영향을 덜 받은 자동차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홀로 선전하며 사상 최대 인도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반도체 생산 업체에 직접 외주를 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품 공급망이 수직적으로 통합돼 있어 훨씬 단순합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인 MCU를 자체 설계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MCU를 구하기 힘들게 되었을 때 다른 회사의 MCU를 사용가대로 설계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즉, 특정 칩이 부족해지면 대체 칩을 사용하여 전기차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테슬라의 특징 두 번째 이유로는 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입니다. 테슬라가 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여 이에 필요한 반도체 MCU의 수를 최대한 줄여놨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엔진, 브레이크, 에어백 등등을 컨트롤하기 위해 주요 부품들 하나하나마다 반도체 칩이 필요한 반면 하나하나 필요하여 따라서 수십에서 200개 정도의 MCU가 필요한 반면 테슬라는 단 4개의 통합 제어 장치만으로 수많은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테슬라는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웬만한 기능들을 다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차 업체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설계 측면에서 볼 때 완성차 업체는 자체 OS를 개발해야 합니다. 미래의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친환경차 트렌드에 따라서 더 많은 반도체가 사용되어질 것이고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았던 테슬라의 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처럼 자체적인 OS를 개발함으로써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각각의 부품이 아닌 차 한 대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벤츠와 엔비디아의 공동 개발이 이러한 자체 OS 및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핵심 부품인 MCU를 대체할 수 있는 옵션 기술을 직접 설계한 테슬라 엔지니어 팀처럼 현대차 또한 자체적으로 기술 설계를 가능케 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지속적으로 뽑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공급 루트 측면에서 볼 때 테슬라의 수직적 구조처럼 공급 루트를 단순화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는 피라미드식 구조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로 인하여 외부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재설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듈화를 통한 외주화, 원가 절감을 위한 브랜드 간 수평 계열화를 통하여 반도체 공급망을 단순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참고 자료를 적어놨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김 대표님이 네. 원래 재료과 나오셔가지고 이 재료 쪽 반도체 쪽 잘하시니까는. 근데 하는 일은 뭐 반도체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고요. 뭐 오늘 뭐 이건 좀 뭐 이 수업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재료과 동문이 또 이번에 대통령상을 또 수상하는 뭐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재료과에서 AI 기술로 반도체하는 SK 하이닉스 부사장님이 이번에 또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해서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멋있죠?
예? 전자 여기 재료과 졸업생이 예, 그랬던 것이죠? 예, 87학번 후배 예, 동문이신데 예, 그런 또 경사가 있었고 어쨌든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에 뭐 반도체가 안 쓰이는 곳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게 뭐 재료과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전공 우리 나오는 뭐 오늘 발표한 우리 석희 학생도 전자공학과니까 뭐 반도체랑 매우 밀접한 아마 로봇학부 아까 여기 소프트웨어학부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뭐 다 그쪽에 뭐 반도체가 그냥 뭐 손으로 뚝딱 조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전자공학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뭐 다들 관심 있는 관심사라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 석희 학생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처음 그 3주 전에 발표할 때 이제 내용에 비해서 오늘 진짜 너무 준비를 착실히 잘해 오신 것 같아서 오늘 그 발표 처음부터 시작 논지를 그 제의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굉장히 차분하게 잘 설명하고 그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좀 의견이 들었고요. 아마 지금 오늘 우리 석희 학생이 발표하신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 그 대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뭐 적절히 잘 설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자동차를 제조하는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뭐 그쪽 회사 내에서도 아마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석희 학생이 그 제안한 것들이 아마 제가 그 듣기에는 너무 공감이 있었고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그 시대로 가는데 아마 우리 광운대학교 우리 전자공학과 출신의 우리 이석희 학생을 필두로 해서 아마 좋은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아마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검범준 씨 할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 경영 전략 제안입니다. 저는 로봇학부 권범준이고요. 일단 목차로는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요즘 자율주행 기술의 동향,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자동차 회사들이 가져야 할 경영 전략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많이 배웠다시피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건 이제 미국 SA라는 곳에서 항상 제공하는 정보인데 보통 운전자 보조 기능과 자율주행 기능이 나눠져서 지금 현재 기술은 자율주행 2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3, 4, 5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는 일단 80년대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동차 스로틀이나 핸들을 조작하는 것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필두로 다양한 대학들과 제조업체들이 참여해서 연구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저 때는 90년대, 80년대이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해서 그냥 미국의 넓은 도로나 직선 주로에서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 기술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 발전이 느리게 지속되어 오다가 2010년대 들어서 이제 ADAS 기술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는 모든 자동차에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뭐 차선 이탈 경보나 전방 추돌 방지 등 센서를 통한 약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엔 아우디 차량에도 이제 초음파 센서나 카메라 이외에도 스캐너까지 사용해서
자율주행 3단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법규 등의 문제로 실제로 상용화가 아직까지 못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카메라만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이제 라이다를 이용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동향을 알아보면 일단 여기는 미국의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라는 시장 조사 업체인데요.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단은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다 센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순위에서 아예 나타나지 않고요. 보통 이제 구글이나 현대차, 포드와 같은 회사들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 베타는 이제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상당히 빨리 소비자들한테 자율주행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도로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혼다 레전드 차량인데요. 이 차는 일본에서 이제 올해 자율주행 레벨 3단계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 기술 수준을 보면 뭐 다른 회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라이다 센서를 이용했고요. 그 가격이 1억이 넘어갈 만큼 좀 비쌉니다. 여전히 라이다 센서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상용화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 모든 게 법규랑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혼다가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제 이 자동차 출시를 위해서 이제 법규를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일찍 출시는 했지만 사실 기술 수준은 다른 회사들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50km 이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도 현대 로보택시인데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2023년에 상용화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자동차들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것이 자동차 회사들의 목표인데 이러면 이제 어떤 거대한 스마트 시티나 어떤 도시 전체를 데이터로 연결해서 어떤 모빌리티적인 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것들이 자동차 회사들의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데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거란 예상이 많이 있고요. 예상보다 기술 개발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회사들이 수익을 실현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존의 다른 IT 회사들이나 혁신 기업들한테 자동차 회사들이 다 밀려날 것을 약간 두려워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을 떠다니는 UAM이나 어떤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노력을 현대자동차에서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떠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야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전기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혼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를 동시에 생산하는 공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근데 사실은 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몇 년 내로 전기 자동차로 갈 텐데 테슬라처럼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는 회사랑은 수익 구조 자체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전기 자동차 집중 생산 구조로 바꾸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 이석희 학생이 발표했던 부분과 많이 겹쳐 있는데 테슬라가 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에서도 많이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테슬라처럼 어떤 직접 반도체 회사에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자체 설계 기술을 확보해서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반도체 회사나 IT 회사처럼 변모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하드웨어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자체 UI나 OS 전부 자체 개발하고 있지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가려면 이제 6, 7년은 더 걸린다 뭐 이런 발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개발해서 테슬라 완전히 따라잡는 건 사실은 애플 아이폰을 삼성이 못 따라잡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구글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력해서 자동차 OS를 개발해야 어떻게든 테슬라와 같은 신생 자동차 회사들을 따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는 결국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영화를 보거나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아니면 결제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텐데 그 모든 시스템을 사실은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을 해야지 만약에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IT 기업한테 전부 외주를 줘버리면 이제 자동차 회사는 더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회사의 미래 존속이 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인카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든가 또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OS들 그런 것들을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설계해서 이제 시스템 전체를 한 번에 관장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자동차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다른 IT 회사들이라든가 통신 업체들에게 뺏기지 않고 또 미래에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입지를 그런 식으로 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뭐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우리 권범준 학생이 이제 제일 먼저 그 제목이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차 판매 전략인데 그거와 PPT 내용이 너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일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 전략,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에 따른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전략인데 중간에 내용 설명한 거를 보면은 목차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좀 동떨어진 앞에 그 너무 사족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그럼 판매 전략을 우리가 그럼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자동차 판매가 잘 될 것입니다라는 것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무슨 뭐 여러 무슨 일본 회사 무슨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의 뭐 자율주행 기술의 뭐 단계 기술의 발전 동향 이 그 쓸데없는 사족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기술의 동향을 분석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맞는데 내가 봐서는 최종 결론은 물론 우리 발표자 우리 권범준 학생이 그렇게 해서 뭐 우리 현대차나 이런 데가 전기 자동차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그다음에 자체 반도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건 판매하고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이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이런 파워포인트 우리가 이런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는 제목하고 과연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거에 맞게 기승전결을 좀 잘 꾸밀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제목에 약간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 경영 전략 제안으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간 중간에 그 조금 그걸 좀 압축할 앞에 그 저 우리 페이지 아까 4페이지인가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3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뭐 이 정도 페이지를 한두 페이지를 줄여도 될 만한 것들인데
너무 그 사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열거한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실제 그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짚어주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우리 발표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뒤에 좀 많이 좀 실었어야 되는데 이미 나와 있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너무 많이 열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근성 씨.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근데 우리 발표하기 전에 우리 이근성 학생은 이거 파워포인트죠? 어떤 파일로 만든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이거 건지. 문서. 왜 나만 이거 안 보이는 거냐? 미치겠네. 안 보이세요? 아니, 나만 안 열렸다고. 아까 교수님이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네. 왜 안 열렸을까 궁금하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걸 써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습니다. 수도 있겠군요. 오케이. 네네.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 보죠. 뭐 파워포인트로. 예.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SBW 기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발표하게 될 소프트웨어부 이근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SBW 기술이란 또 SBW 기술 문제가 없을까? 이 문제를 딛고 SBW를 왜 써야 될까? 또 이 SBW 기술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서 목차를 만들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 SBW 기술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스티어링이나 기어를 변속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물리적인 연결을 끊고 전자식으로 연결을 해서 기계가 좀 더 기계적이 아닌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는 것을 SBW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SBW 기술에 문제가 없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기 마련인데 실제로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시를 갖다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로 인피니티 Q50이라는 모델에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피니티 Q50이라는 모델은 실제로 SBW, 그러니까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는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이걸 시장에 내서 출시까지 한 모델인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조작감에서는 이질감, 그러니까 이제 운전 중에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노면상의 진동 혹은 이제 핸들의 반항성 이런 것들이 핸들에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사용자들이 상당한 어색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자장치가 영하 20도에서 장치가 멈춰버려서 핸들이 조용히 안 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리콜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시프트 바이 와이어라는 기술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현대 자동차에서 버튼식의 이제 시프트 바이 와이어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점으로 늦은 반응 속도에 대한 이질감. 그러니까 제가 드라이브 모드에서 리버스 모드를 누르자마자 바로 후진이 되는 것이 아닌 누르고 1초 뒤에 후진이 되어서 사고가 난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요. 직관적이지 못한 조작. 제가 굳이 기어를 보지 않아도 변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내가 스위치에 어떤 버튼이 있는지 손가락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버튼을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작에 이제 직관적이지 못한 조작성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런 문제를 딛고도 SBW 기술을 왜 써야 되냐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기존에 알고 있던 실내 공간의 활용성 증가, 이제 물리적인 연결이 끊기게 되었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조작감의 향상도 이제 SBW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큰 보정을 가해서 이제 놈의 쓸데없는 진동을 버리고 필요한 포스 피드백은 이제 운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좀 더 좋은 펀 드라이빙에 대한 그 UX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물리적으로 연결했을 때는 지금 EPS라고 저희가 흔히 파워라고 알고 있는 EPS의 경우에는 실제로도 핸들이 움직여서 이것이 운전자에게도 영향이 가기 마련인데 만약에 이제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에 잘못된 조향이나 이제 조작을 가할 시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SBW를 통해 미연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야 될 이유를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SBW가 미래 어떻게 발전해야 되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직 2학년이기도 하고 공학적인 지식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디자인적 요소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위에 기존에 있는 세 가지인 칼럼식 변속 레버, 기어봉, 버튼, 다이얼식 이렇게 세 가지가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게 되는데
기어봉과 버튼 다혈식은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다시피 설명 생략드리고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익숙할 수도 있는 칼럼식 변속 레버라고 이제 옛날에 핸들 뒤에 오른쪽에서 위로 올리면 전진, 아래로 내리면 후진 이런 식으로 옛날에 차량들에 사용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장적인 기술이었지만 최근에 전기차에 이제 SPW 시프트 바이 와이어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칼럼식 변속 레버가 벤츠, 현대 아이오닉 5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차량들에 적용이 되면서 좀 더 각광 갖는 기술이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제 칼럼식 변속 레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핸들을 잡으면서 직관적으로 변속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변속 레버가 굳이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차량의 운전석과 조주석 이 가운데 사이를 이제 수납 공간이나 개인의 이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기 때문에 저는 이 칼럼식 변속 레버가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이제 각광받는 변속 레버의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그냥 한번 저의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3툴로 조금 좀 추가를 해봤는데 핸들에다가 스위치 이제 미는 똑딱이 스위치를 똑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미는 스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뒤에 손을 뻗을 것도 없이 엄지손가락을 통해서 전진, 후진, 중립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좀 더 조작에 대한 직관성을 추가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또 옆에 역 엑셀 적용기라고 조금 말을 이상하게 해놨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 지금 엑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어를 정해놓고 그 엑셀을 밟으면 기어에 정해둔 방향대로 엑셀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엑셀을 밟으면 전진, 엑셀을 발등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후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굳이 굳이 기어가 있어야 되나 기어 다이얼이 있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엑셀만으로도 조향과 이제 전진 후진을 선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에어 엑셀 적용을 하려면 현재 지금 있는 기름으로 가는 차들 그러니까 가솔린 차들은 크롤링 현상 즉 혼자서 천천히 기어가는 현상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이런 현상이 없는 전기차에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시프트 바이 와이어였고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핸들을 무선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기존의 조향의 방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모양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레버를 사용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레버를 조작하게 되면 레버의 사소한 움직임이 차량에 바로 전달이 되게 되어 사소한 움직임에도 차량이 크게 움직여서 세밀한 조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를 이제 SBW 기술을 통해 레버 사용을 했을 때 잘못된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함으로써 레버 사용으로 좀 더 편안하게 한 손으로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두 가지도 제가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첫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은 팔을 저기다 안에 집어넣고 오른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팔꿈치를 고정한 채로 슬라이드를 하면서 조향하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디자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핸들이 왜 꼭 굳이 운전석에만 있어야 될까? 운전석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오른손에 편안하게 두고 그냥 살살 돌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운전석에 우측에다가 더 봤고요. 이런 식의 조향 방식은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향 각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보정할 수 있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게 이러한 디자인이 적용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 자료는 이와 같고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예, 아무튼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오늘 발표 아무튼 우리 이근성 학생 내가 파워포인트를 못 열어본 게 제일 아쉬울 정도로 하여간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제가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좋았던 것은 현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걸 나름대로 물론 이제 2학년이라 아까도 뭐 본인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2학년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충분히 좀 고민해가지고 그것들을 결과로 내서 남에게 발표한다라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2학년답지 않게 진짜 매우 잘한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 근성이 학생 숨 안 차요. 아주 너무 급해가지고 듣는 나도 숨이 찼어.
이렇게 발표할 때 너무 이렇게 막 급하게 할 거 없어요. 그 발표라는 것도 결국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설득하고 내 내용을 남에게 그 알리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급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집중해서 듣는데 아무래도 불편하거든.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발표하고 파워포인트 준비해서 누구한테 발표할 때는 조금 더 말 좀 천천히 해서 그다음 핵심 포인트를 더 강력하게 이렇게 좀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연습도 조금 더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현우 학생. 잠시만요.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라스트 마일의 중요성과 전망성에 대해서 발표할 20학번 전자공학과 정현우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지난 제안서 발표에 대해서 가볍게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탄소 규제 등 환경 문제, 고령화 사회, 그리고 현재 킥보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 제안서 발표에서 턴 프로젝트의 그 방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킥보드에 국한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방향성과 전망성을 제안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경제 등 사회적인 부분들을 제가 잘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지난 발표의 부족한 점을 이번 발표에서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일단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에서 대비한 운송수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에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 IT 업체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업체에서 이런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스트 마일이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마일이란 마지막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하는 상황이라면 지하철역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바로 라스트 마일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관련 사업 중에서는 이런 킥보드 사업이 좀 대표적입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사업은 충방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영역의 사업에서는 따릉이가 대표적입니다. 따릉이는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설 기업에서 전기 자전거를 중심으로 국소적이긴 하지만 쉐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자이로 센서를 활용한 모빌리티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전망성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대부분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들은 작은 바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작을수록 관성 모멘트가 제곱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바퀴가 작을수록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퀴가 작아지게 되면 이런 요철에 대해서 받음각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요철에 대해서 큰 바퀴를 가진 기체보다 작은 바퀴를 가진 기체들이 더 크게 요동치게 되고 안정성을 잃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헬멧 착용 의무화법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릉이에서도 이런 헬멧과 관련해서 대여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용률 33%에 분실률 23.3%로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과 대안을 우선 제시합니다. 우선 헬멧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외 사례에서 많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헬멧 규제에 대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대차 지금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 조금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와 약간 분야가 겹치는 그런 건데
여기 사고 유형을 보시면 차대차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대차 사고에서는 이런 헬멧 규제보다는 헬멧 규제를 풀어줘서 이용자 수를 증가하는 것이 차량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런 헬멧을 자전거 사용자들을 더욱더 의식하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다른 자전거를 지금 앞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암스테르담 대학교 도시자전거 연구소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헬멧의 보호 효과는 차대차 효과에서 미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퀴 사이즈에 대한 규제로 미국 애틀랜타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도 일단 9인치 이상의 바퀴를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라는 규제를 내세울 만큼 바퀴 사이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맞는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을 설치하여 센터 오브 매스를 낮추어서 이런 기체가 요동침에 칠 때 이용자가 조금 더 쉽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른 변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날씨에 따른 변수는 이런 위험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지붕이 있는 형태의 그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더 매우 작은 형태의 그런 모빌리티 형태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발표들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자율주행이 시행되게 된다면 더 작은 차체에서 더 작은 차체에서 더 넓은 공간을 갖춘 그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거동 불편자들이 자택 집 문 앞까지 이동하는 것을 가능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라스트 마일 관련된 연구에서 자택 앞까지 이런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하여 계단이나 뭐 이런 경사로 등의 그런 집까지 가는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로봇인데, 이것은 일단 음식을 배달을 하는 그런 물건을 이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 연구가 점점 더 진행이 되다 보면 거동 불편자가 자택까지의 그런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 대다수 중국 업체의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산 제품보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회사 규모만 보더라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아래에는 이제 개인 사용자가 구매한 것까지 좀 합쳐서 쉐어를 나타낸 것입니다. 쉐어를 나타내는데 한 이렇게 샤오미와 나인봇 등 60% 대다수의 업체가 중국 업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업체는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도 테스트 등 좀 제품에 맞는 그런 표준 규격 테스트들 여러 가지 면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빠른 시장 테스트를 통해서 더욱더 빠른 품질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도 단돈 500만 원에 제작하면서 품질도 괜찮게 가져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보다 더 나은 결과를 더 좋은 이 분야에 대해서 선점할 것이다. 제작 부분에 대해서 선점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디바이스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ODM 생산으로 중국 업체에게 맡기고, 한국에서는 IoT 플랫폼과 그런 AI 기술,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같은 기술들을 개발하여 제품에 적용한 뒤에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를 한국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으로 수익성을 창출하기보다는 현재 많은 업체들이 이런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았을 때 라스트 마일이지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하기보다는 풀 마일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가 마지막까지 이동을 연계하는 그런 연계 교통수단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환경 규제와 그런 안전 규제로 인하여서 차량의 기본 제조 단가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은 자차를 가지기 계속해서 더욱더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마지막 단계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아무튼 나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향후 우리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과연 어떤 기기로 어떤 식으로 좀 될 것인가에 대한 한번 고민을 더 해보자라고 했는데 크게 논의가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다른 친구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내가 뭔가 좀 남에게 좀 뭐라고 그러지 어떤 결과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목을 만들 때 제목을 고민할 때 조금 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현우 학생이 라스트 마일의 중요성과 전망 뭐 제목 봐서는 그러면 뭔가 좀 결과에서는 뭔가 좀 좀 라스트 마일을 이용한 어떤 산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다라는 걸 좀 기대했는데 맨 마지막 이야기는 결론은 자동차 값이 올라가서 우리 사회 초년생들은 자동차를 못 사니까 라스트 마일용 뭔가 기기가 대세가 될 겁니다라는 결론은 우리가 제목에 비해서는 너무 좀 방향성이 좀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ODM 생산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좀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또 발표를 할 때는 내가 뭔가 주제 꼭지를 잡았을 때 그거를 이 꼭지를 갖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잘 고민한 다음에 그걸 갖고 기승전결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나와 있는 자료들만 갖고서 이거 파워포인트 장을 메꾸려다 보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좀 듭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고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좀 이야기하고 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또 김 대표님께서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걸 쭉 이제 들어보면 항상 이게 내가 발표 자료를 일단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해주셔야 돼요. 발표 자료를 이제 잘 만들고 나기보다도 충실하게 형식도 갖춰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무슨 메시지를 던질 건가에 대한 기승전결, 결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나서 자료를 좀 만드는 습관이 좀 필요하고 아직 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나열을 전체적으로 뭐 나열 해놓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조금 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고학년이 되거나 혹은 진짜 중요한 자리에 가서는 나의 주장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설득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레스트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봉준군 야구 선수가 음주로 차고 운전하다가 걸려서 그냥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퀵보드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면서 맨 처음엔 그런 규제도 없었고 뭐 헬멧도 없었고 하다가 지금은 이것저것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면도 있죠.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빌리티인데도 불구하고 법 규제 때문에 좀 불편함이 좀 생기는 것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엮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마지막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중국에다가 OEM으로 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요즘 와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일자리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너무 이제 하이테크 쪽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로우테크 해가지고 뭐 기사 난 거 보니까는 연대 나온 여학생이었나? 보니까는 이게 도배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왔었고 해녀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약간 뭐 로우테크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3D 업종이라고 해서 좀 기피하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쪽이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뭐 외국인이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이 돼가지고 없는데 그런 일자리도 몸으로 조금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조금 뭐랄까 좋은 일자리만 너무 편한 일자리만 찾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네 분 뭐 이번 학기 이제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뭐 발표 일단은 수업 전체 마무리는 제가 좀 이따 하고 저희 김 대표님 그동안 뭐 2년 3년 저랑 같이 이렇게 학생들 이 수업 같이 진행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뭐 학생이자 뭐 후배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우리 훌륭한 우리 후배 학생님들한테 무슨 당부의 말씀 드릴 만한 뭐 그런 정도의 그 인물은 못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뭐 현재 또 일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저희 학교 다닐 때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하다라는 생각은 아마 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감히 이런 것도 이런 수업 뭐 이런 발표 이런 거 상상도 못 해봤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수업 통해서 아마 진짜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좋은 경험을 얻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뭐 몇 가지 뭐 좀 아쉬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느라고 뭐 한두 시간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하느라고 고민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도서관 가서 책도 찾아보면서 이걸 꾸미느라고 아마 했을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 경험이 부족해서 조금 더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뿐이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갖고 싶은 열정들은 아마 다 녹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수업이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커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욱더 화이팅 하셔서 미래의 멋진 우리 광운 그 후배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저희 이제 우리 그 이석희 군이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또 채팅 놀랐군요. 사실 이번 학기에 수강 인원이 적어서 약간 폐강 위험이 있었지만 뭐 일단은 4명이 그다음에 끝까지 있어서 원래는 폐강이지만 뭐 어떠한 이유니 간에 잘 수강을 해줘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취업에 대한 거 혹은 뭐 진학에 대한 거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실험 수업 이외에는 교과 내용에서 발표할 시간은 거의 없는데 아마 이 시간은 좀 그런 그다음에 또 경험하는 것도 뭐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의 뭐 전현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듣는 이야기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 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뭐 필요하다면 저를 통해서 그분들 연락해가지고 면담을 해가지고 꿈을 한번 잘 그쪽 방향으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그 양분들이 만약에 뭐 전임이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활동하시는 뭐 후배 사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직 현직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좋은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 내가 뭐 취업하는데 우리 선배, 뭐 내가 아는 사람, 뭐 어떻게든지 간에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찾아가서 좀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이렇게 해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학교에 그
채용 설명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딴 학교도 어떤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 이번 학기 최소한 지난 학기 이번 학기 올해에는 보통 기업에서 와서 하는 채용 설명회가 우리 학교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채용 시장이 이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우리 학교만 그런 건지 솔직히 제가 그건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그건 아마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좀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더욱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톰 프로젝트 발표는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식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저녁 때까지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이 이제 13주차니까 14주차, 15주차 전부 다 서울대학에서 지금 수업에 대한 계획이 지금 보시면은 이 내용 보시면은 지금 14주차, 15주차 이제 강사가 미정입니다만 확정되는 대로 제가 다시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우리 남은 것 중에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거 조금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톰 프로젝트 발표하느라고 준비하고 발표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모두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도 되죠, 교수님? 네네네네. 네, 나갈게요.